개편 이틀째 정치부회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보다 더 알차게 준비를 했고요. 깊이와 재미를 모두 담도록 애를 썼습니다. 신혜원 뉴스체커가 오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뉴스, 주요 뉴스 5가지를 정리했는데요.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정치부의 뉴스체커로 돌아온 신혜원의 뉴스픽 5. 오늘도 이 오색 빛깔 구슬반지를 모으듯 5개 뉴스픽 해봤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자, 보겠습니다. 이 제살 깎는 심정, 그리고 굿바이 유상철, 아빠 친구 찬스, 당신 그러고도, 그리고 2주 연속 1위, 이렇게 5가지 픽입니다. 자, 먼저 제살 깎는 심정인데요. 어제 권익위원회가 민주당 국회의원과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결과 발표했습니다. 총 12명, 16건의 불법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윗물이 맑지 않은데 아랫물이 맑아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깎는 심정으로 저희는 결단했고 그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LH 사태 이후 내로남불 비판에 직면했었던 민주당은 이번 사안에 극도로 민감한 모습입니다. 당시에 투기 의혹을 받은 일부 의원들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만큼 권익위에서 더 나올 게 있겠느냐라는 시각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죠. 16건 중에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이 2건이나 포함된 데다 업무상 비밀 의혹과 농지법 위반 의혹 등 LH 사태에서 문제가 됐던 혐의들이 종합 세트로 담겼습니다. 일주일 전 송영길 대표는 이런 약속을 했었는데요.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본인들의 소명을 들어보고 미흡할 경우에 수사기관에 이첩할 것입니다.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무협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탈당 조치 등 엄격한 집행을 하겠습니다. 해명이야 들어보겠지만 억울해도 무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진 탈당 등의 강력한 징계를 내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 발표 직후 당 지도부와 상의해서 결정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고 명단 공개도 미뤘습니다. 어젯밤 직접 명단을 보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송영길 대표, 오늘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고요. 자, 어땠을까요? 정말 제사를 깎는 강력한 후속 조치가 나왔을까요? 오늘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상 과도한 선제 조치이지만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집권당 의원이라는 신분을 벗고 무소속 의원으로서 공정하게 수사에 임하여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약속했던 대로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누가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지 명단도 공개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권은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의원. 두 번째, 업무상 비밀 의혹권은 김한정, 서현석, 임종석 의원입니다. 이 업무상 비밀이라면 신도시 지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농지법 위반 의혹이죠. 이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홍, 우상호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자, 일단 12명 전원 정부 특수본에 수사 의뢰까지 된 상황인데요. 당의 결정은 탈당 지시가 아니라 권유, 즉 나가라가 아니라 나가줄래인 만큼 이 결정은 의원들의 몫입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민주당 지도부에선 화살을 바깥으로 돌렸습니다. 국민의힘도 조사하라라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이제는 야당의 차례다. 새 지도부가 출범하기 전에 전수조사를 결의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야 비난을 해도 떳떳하지 않겠냐는 거죠.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공언하신 것을 저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려면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당권 주자 5분이 결의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선 부동산 전수조사 감사원에 의뢰하기로 했다라는 응답이 돌아왔습니다. 소속 의원 전원에게 이미 동의를 받았고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해 공정성을 담보받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권익위는 민주당 출신의 전현희 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곳으로 사실상 민주당의 셀프 조사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는데요. 민주당도 떳떳하다면 감사원 조사에 응하라고 역제안을 했습니다. 지난 3월에 주호영 원내대표 일기 때 다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스스로 구색 맞추기, 면피용 셀프 조사라는 의혹을 받지 않으려면은 제3의 기관에 맞는 게 맞다. 그래서 저희들은 먼저 감사원의 102명의 의원에서 감사원 조사를 의뢰할 것이고. 자, 오늘의 두 번째 픽은 이걸로 잡아봤습니다. 자, 당신이 그러고도인데요. 자, 저 뒷모습, 저 실루엣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지금부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네, 피해자는 물론이고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권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변호인, 치열한 논리 다툼을 통해 의뢰인을 위기에서 구하고 또 정의 구현에 힘쓰는 아주 멋진 직업이죠. 학생과 시민 몇 명이 모여서 책 읽고 토론한 게 국보법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증인은 도대체 뭘 보고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변호사라는 사람이 국가가 뭔지 몰라? 압니다. 너무 잘 알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는 국민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직업 윤리를 등한시하고 의뢰인을 방치하는 나쁜 변호인도 있습니다. 영화 부당거래 기억나시죠? 혐의를 뒤집어 쓴 의뢰인을 제대로 조사하기는커녕 불만이면 돈 많이 주고 좋은 변호사를 쓰라며 의뢰인을 질책하기까지 했습니다. 국선이라뇨? 그러면 국선이 아니면 내가 정신 나갔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 변호하게? 그럴 리 없거든요. 아이고, 뭐가 그럴 일이 없어요. 제가 국선 변호하면 얼마 받는지 아세요? 30만 원 받아, 30만 원. 그럴 리 없으면은 돈 많이 주고 좋은 변호사 선임하세요. 예? 성추행 피해 끝에 안타까운 죽음을 선택한 공군 부사관 이중사의 유족들이 국선 변호인 A씨를 추가로 고소했습니다. 이 국선 변호인은 피해자를 단 한 번도 면담하지 않았습니다. 공군 측은 개인 사정으로 면담이 원활하지 못했다라는 옹색한 해명을 내놨지만 그마저도 해외로 신혼여행을 다녀와 보름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유족 측은 국선 변호사가 피해자를 사실상 방치했고 또 다른 묵과할 수 없는 혐의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는 것은 알려졌는데 저희가 묵과할 수 없는 다른 혐의 사실이 있어서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언론이 보도한 유족 측의 공소장에 따르면요. 해당 국선 변호사는 이중사를 보호하기는커녕 이중사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의 신상 정보를 외부에 유출해서 2차 가해를 방치했다라고 합니다. 공군 법무실에서 이중사의 사진을 돌려보면서 외모 평가를 했던 겁니다. 사실이라면 당신이 그러고도 변호사야? 라고 묻고 싶은 심경입니다. 또 공군 측이 유족들은 악성 민원인 또 시체 파리 등으로 부르면서 비난했다라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국선 변호인 A씨는 신상 유출을 한 적이 없다라면서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 기자 등을 상대로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소환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고소된 A준이 B 상사, C 하사 정도가 되겠고요. 계속해서 이제 참고인 조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중사에게 2차 가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대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 시작했습니다. 사건 무마를 종용하며 이중사를 회유, 압박한 의혹이 있는 노준이와 노상사 그리고 성추행 사건 당시 차를 운전했던 부사관입니다. 자, 군대 내 성비위 사건 계속해서 터져나옵니다. 가해자가 널 많이 좋아했다더라. 호의였겠지. 군 인권센터가 공군 제19 전투 비행단에서 발생한 군사경찰 불법 촬영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사건을 수사한 수사계장이 가해자를 옹호하면서 피해자에게 했다는 발언입니다. 이 과정에서 차라리 나랑 놀지 그랬냐, 얼굴은 내가 더 괜찮지 않냐? 라는 성희롱 발언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분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러고도 군인이고 경찰이냐고요. 군사경찰이 피해자 조사를 한답시고 도리어 성희롱을 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걔도 불쌍한 애야.
가해자도 인권이 있어라면서 가해자를 옹호했습니다. 추가 피해 사실을 이런 피해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너 얘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라면서 협박까지 했습니다. 네, 이어지는 세 번째 픽은요. 네, 굿바이 유상철로 꼽아봤습니다. 어제 저녁이었죠. 2002년 월드컵 4광 신화의 영웅, 투혼의 태극전사 유상철 전 감독이 췌장암 투병 끝에 향년 5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투병 중에도 꼭 그라운드에 돌아오겠다며 의지를 불태웠던 그입니다. 유 전 감독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치료 잘 받아서 다시 운동장에서 선수는 아니지만 다시 축구를 위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자, 그리고 네 번째 픽은요. 아빠 친구 찬스로 꼽았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써주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 80만 원 선고받았습니다. 당선 무효용은 피했습니다. 자, 이 사건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허위 확인서 작성, 즉 업무방해 혐의 재판도 진행 중인데요. 1심 재판부는 확인서를 허위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2주 연속 1위, 싱글 차트 1위에 오른 BTS의 신곡 버터 소식입니다. 냈다 하면 1위, 이제는 2주 연속 빌보드 차트를 녹이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같이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혜원의 뉴스픽 5였습니다.